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여의도의 국회에서 벌어지는 저 난잡한 쓰레기들의 장난질을 보다 보면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라가 치밀으실 거예요. 아마 내가 세금 낸 돈으로 저런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에게 왜 급여를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마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날이 갈수록 자유민주주의가 피폐해지고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우린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조기에 총선을 실시해서 여의도에 고여있는 저 가짜 국회의원들, 저자들을 모조리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정부의 기능을 빼앗는 검수완박, 또 정부 완박, 이러한 난동도 부족해서 국가 권력을, 공권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국가 완박으로 국가 파괴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 정부 입법은 무조건 맞고 반역과 종북 저 쓰레기들의 법안만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부 조직의 인건비 예산조차도 삭제를 하자고 덤비고 있고 또 최장기간의 국가 예산안 심사 또한 표류시키고 거부를 하다가 마침내 극적으로 타협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옆에서 같이 사진 찍고 있던 추경호 재정기획부 장관의 얼굴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 참담함을 누구든지 다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국정과제 입법이 안 되면 이 관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진급인이 알량한 그 월급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관료들은요, 단순간에 그냥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기업에서. 그리고 해외 자본은요. 다들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동시에 부동산도 그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국민의 생계가, 국민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저 여의도의 승냥이들, 쓰레기만도 못한 저자들은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5년간 문재인의 집권 시기 동안에 거짓말로, 위장평화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했죠? 파탄을 냈죠. 안보를 파탄을 내다 못해서 국가를 송두리째 망가뜨려서 북에 헌납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로 국가 경영을 망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문재인과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현재 입법부라는 입법 본연의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입법부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 발목을 잡아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국가 부활과 이 국가 정상화의 이 과업을 송두리째 할 수 없게끔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 저열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민주당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아니라 이 정부의 전복만을 오로지 생각하는 조폭단체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우리가 촉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감사원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선거 통계 자료를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고용과 부동산, 탈원전과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개의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었습니다. 자, 통계를 속였다는 것은 국정을 속였다는 뜻이고, 이것은요,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범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문 정권에서 자행된 이와 같은 부정과 범죄 행위를 파헤치는 감사원의 그와 같은 결기에, 쾌거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감사원은 그 정의의 칼날을 어디에다 겨눠야 되겠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보시면요, 그 선관위원회 홈페이지에 남아있는 선거 관련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아주 엄밀하게 분해하고 분석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자, 홀로코스트 영화에 히틀러가 없다고 해서 히틀러의 범죄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4.15 총선이 끝나고 현재 국회에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그러면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총선에 저질러진 범죄는 묻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로 4.15 총선과 관련된 범죄는요, 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규명한 결과에 따라서 엄하게 단죄해야 되겠죠. 과거 우리가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서 그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들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모조리 다 사형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4.15 총선에서 범죄 행위를 벌였던 이 주범들은요, 반드시 잡아다 사형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자, 당시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요, 이 선거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36대 63이라고 하는, 즉 국민의힘당에 됐던 그 미래통합당인가요? 거기가 36, 또 민주당이 63이라고 하는 이 획일적인 숫자로 서울과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 이 수도권 지역에서 이 36대 63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런 그 통계의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게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작이죠. 통계가 아니고. 그럼 뭐라는 얘기입니까? 4.15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감사원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인위적으로 조작한 이 선거 통계, 그리고 전산 조작과 여론 조작 사이에 이 상관 범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명쾌하게 규명하고 밝혀서 부정선거로 지금 입법부를 장악하고 입법 반란과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저 21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 쓰레기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어떻게 됩니까? 처단시켜야 됩니다. 저는 저런 것들은요, 정말 극형에 처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정부는요,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조기 총선을 통해서 국민투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지금 대선 불복, 정부 전복, 대한민국 체제 전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민주당의 국가 파괴 이 행위를 백서로 종합을 하고 그 실질적인 범죄 행각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설령 민주당이 국가 파괴 이적 행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령 그런 회개하고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요, 결단코 용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외교, 국방, 통일, 안보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제72조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내년입니다. 내년 4월 5일에 보궐선거일을 기해서 21대 국회 해산을 하기 위한 조기 총선 국민투표를 검토해서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군대는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에 무력 사용도 충분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안보태세를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군대의 의무입니다. 국가가 있어야만 국민도 존재하고 저 썩어 빠졌다고 하는 정치조차도 감히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보는 선택의 그러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안보는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에 정치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는 국가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입법부라고 하는 저 정치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 입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5년간 북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이 대한민국을 속여왔습니까? 지금 북에서는 또 핵실험을 하려고 하는 징후를 아주 농후하게 시연하고 있는데, 이런 북의 핵실험의 징조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제 타격을 해야 됩니다. 선제 타격을 통해서 정말 까불다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북쪽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과 함께 위장 평화쇼를 벌려오면서 북이 마치 핵을 영원히 폐기할 것처럼 국민을 속였고, 또 북의 핵무장을 도왔던 문재인과 또 미군 철수,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따구 개소리들 떠들던 자들을 모조리 다 구속해서 형무소에 집어넣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말입니다, 김대중이란 자가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해서 2000년도 당시에 김정일을 만나서 돌아온 이후에 북은 핵을 만들 능력도 없고 핵을 만들 의지도 없다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했던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되실 겁니다. 따라서 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썩어 빠진 그 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루하게 뒤로 돈 받아먹고 챙겼던 이런 것들을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다, 대통령이다 생각했더라면요, 우리 국민들이 바뀌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우리의 안보를 소홀히 해서 국가 안보가 훼손되고 망가지게 되면요, 모든 상업활동, 경제활동, 교육, 문화가 다 망가집니다. 붕괴됩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금 각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나 외교를 위한 외교, 국방을 위한 국방을 하는 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뭐 한미 관계는 혈맹 관계이고 뭐 전략적인 동반 관계고 이런 소리 입으로 떠들어대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 동맹 유지 안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미국 측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돈을 같이 벌고. 아니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이득이 안 생기는데 미국 사람들이 뭐하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안보라는 건요. 반드시 실질적인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한미 동맹 관계가 실효적으로 발전하고 더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도 오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입니다. 겨울철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전쟁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계절이 바로 겨울입니다. 왜냐? 목표물이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정상화의 개혁 작업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따라서 군은 물 샐 틈 없는 이 안보 태세를 확립해서 국가의 비상시국이 발생을 하고 또 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조기 청선을 하게 될 경우에 또 이런 우리 좌파 평양의 지령을 받는 저자들이 또 난동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점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대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비서실 말고 안보실이라고 있죠. 이 안보실에서는요, 이런 비상시국에 맞는 긴급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만 해서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하듯이 뭐 리포트 내듯이 그거 연구해서 되겠습니까? 현장을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실에 안보실장 또 뭐 거기 차장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존엄과 품격을 지켜야 되는 아주 귀중하고 막중한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듯이 그렇게 업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안락하고 따뜻한 그런 환경 속에서 볼펜 돌려가면서 책상에서 읊조리는 그런 걸 해서는요, 절대로 국가 안보의 현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에 우리 포병들 같으면 전방에서 어른 동토의 땅을 파고 천막천원 상태에서 동계 훈련을 해요. 우리 ATT 훈련이라고 하는데 이런 ATT 훈련 현장 이런 데도 외교부 직원들, 외교부 실장부터 가보시라고. 매일마다 지금 북에서 미사일 쏘고 나면은 뭐 관계기관 대책회의다 뭐 NSC 뭐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제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NSC 국가안보실에서 회의하면은요, 그 회의에서 무슨 성명서 채택해서 읊조리고 있으면 북쪽 저 승냥이 양아치 새끼들이 눈이나 끔찍한답니까? 그럼 그런 회의 맨날 왜 하죠? 거기에 국정원장, 국방장관 다 모여서 할 텐데 그 장관이라고들 그거 앉아가지고 뭐 합니까? 북에 대해서 그 위협을 갖다 제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을 하지 못하는 말이에요. 장관이고 뭐고 간에 때려치고 나와야 돼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귀하들이 아니라도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장관을 수행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외교안보실장이나 차장하기에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고 생각이 들면 빨리 그 자리를 대통령님께 건의해서 제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역량입니다.
사직서 내고 나와야지. 아니 맨날 회의만 하는 그런 외교안보실 NSC 회의 그 백날 해봤자 뭐 할 거예요? 월급은 많이 받을 텐데 밥 먹으면 밥값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직자들이? 그러면 그 국가 안보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효적인 게 없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야죠. 어? 여기 지금 대학교 강단 아니에요. 지금 대학생들 가르치는 무슨 뭐 수업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 명심하시고 빨리, 시간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려면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면서 현장을 누벼야 됩니다. 현장 누비지 않으면서 일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오늘도 저희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신 전국의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나빠지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